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 가장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한 배우 10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들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이 안타까운 이야기와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정미선 배우. 정미선은 2019년 6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다양한 작품에서 생모 역할을 비롯해 강렬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1986년 데뷔 후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계에서 활약해온 배우였다. 하지만 그가 안고 있던 개인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고통이 어느 순간 극에 달했고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 전미선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작품 홍보와 연극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 있었던 복잡한 가족사와와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연예계의 잦은 스트레스가 그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연예계 내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전미선의 죽음은 연예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수많은 동료 배우들과 팬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그를 추모했다. 빈소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마련되었고 많은 연예인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연예계의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압박감과 정신건강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특히 연예인들이 겪는 고독과 우울증, 그리고 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정미선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슬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연예계 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의미 있는 고민을 던져주었다. 9위는 송지선 아나운서. 송지선은 2011년 5월 23일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평소 스포츠 중계와 야구 리포터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으나 개인적인 고통과 심리적 악화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 특히 몇 주 전부터 그녀의 심경을 암시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 주변의 우려가 커져갔다. 당시 송지선은 야구선수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과 추측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코치계 인물들에게 대중과 언론의 지나친 관심과 압박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녀는 투신하기 전 트위터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일부나마 털어놓았다. 이 글들에서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 고통,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솔직히 드러냈지만 결국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닿기 전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홍지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를 사랑했던 팬들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사건은 연예계와 방송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의 관심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연예인과 대중매체에 노출된 인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8위는 오인혜 배우. 오인혜는 2020년 9월 14일 향년 36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그녀는 2011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로 데뷔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파격적인 드레스로 큰 화제를 모았던 오인혜는 그때부터 연기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배우로서의 화려함 뒤에는 마음속 깊은 고뇌와 아픔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인혜는 연예계에서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다양한 도전을 거듭했지만 이후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듯하다. 2020년 8월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전하며 밝은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했으나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수많은 이들이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그녀의 삶과 엄적을 되돌아보았다. 특히 오이네가 생전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솔직하게 공개했던 유튜브 영상들은 그녀가 얼마나 밝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에서 밝게 웃는 모습은 그녀의 비극적인 선택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을 오인의 죽음은 대중에게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내면적인 고통과 외로움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그녀가 생전에 겪었던 어려움과 사회적인 압박감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그녀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과 기억들은 팬들과 대중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7위는 박용아. 배우 겸 가수 박용아는 2010년 6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 소식은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가 한류 스타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한 순간이었다. 박용아는 1994년 MBC 테마극장으로 데뷔해 탄탄한 연기력으로 특히 2002년 드라마 를 통해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한류 스타로 성장했다. 이후 가수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가수로서의 입지도 굳히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활동 뒤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화는 데뷔 후 수년간 쌓여온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해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가 사망 전날 남겼던 지인들과의 통화 내용과 심경 토론은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고민이 오갔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동안 연예계 활동 속에서 쌓였던 부담감과 고독이 그를 지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용화의 죽음은 당시 한류의 정점에 있었던 스타의 사망으로 팬들은 물론 연예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열리며 그의 작품과 음악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용화가 남긴 작품과 음악은 시간이 흘러도 팬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으며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을 기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그를 추모하고 있다. 박용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연예계의 빛나는 겉모습 뒤에 감춰진 연예인들이 심리적 고통과 압박감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팬들은 그의 죽음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그가 보여준 따뜻하고 진솔한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 6위는 김성민. 배우 김성민은 2016년 6월 26일 향년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한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였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냈다. 김성민은 2002년 드라마 인어 아가씨를 통해 큰 인기를 얻으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사랑받았다. 특히 남자의 자격을 통해 보여준 솔직하고 인간적인 매력은 그의 인기를 더욱 높였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연예계 생활의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이 그를 힘들게 했으며 이로 인해 그는 마약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첫 마약 사건 이후 그는 여러 차례 재기를 시도했지만 재범으로 인해 다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런 사건들은 그가 겪은 내면의 고통과 혼란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다. 2016년 6월 김성민은 부부싸움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의 사망 이후 가족들은 그의 장기 기증 의사를 존중해 장기 이식 수술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5명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연예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고독과 심리적 압박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김성민은 배우로서 예능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만큼 그의 비극적인 결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과 기억들은 영원히 팬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5위는 윤희, 허윤. 배우 겸 가수 윤희, 본명 허윤은 연예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다. 결말을 맞이한 인물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그녀는 1981년 태어나 일찍이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역 배우로 데뷔한 그녀는 1996년 KBS 드라마를 통해 이름을 알렸으나 아역 시절부터 시작된 연예계 활동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당시 편에서 맡은 도도한 역할로 인해 대중에게 비호감 이미지가 각인되었고 이후 그녀의 배우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연기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2003년 가수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윤희는 섹시하고 도발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악플과 비난도 극에 달했다. 첫 앨범 타이틀곡 무대에선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지만 도도한 외모와 조곤조곤한 말투로 인해 이쁜 척, 가식적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인터넷상에서의 악플러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눈물을 보인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당시 윤희가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자 대중들은 가식적이라며 비난을 퍼부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이후 2집 앨범 콜콜콜을 발매하며 섹시한 이미지로 다시 무대에 섰지만 대중들이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설상가상으로 활동 중이던 그녀의 개인 SNS에는 성형 논란, 외모 비하 등의 악플이 이어져 그녀의 정신적인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윤희의 사망은 연예계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가수 동료들이 빈소를 찾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그녀의 죽음을 둘러싸고 악성 댓글 문화와 연예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윤희는 비록 생전에는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운 길을 걸었지만 그녀의 사망 이후에야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는지 알게 되었다. 4위는 장자연. 배우 장자연은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인물로 남아있다. 그녀는 1980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힘든 가족사를 겪었다. 아버지는 장자연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그녀가 28세였던 2008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그녀는 오빠와 언니와 함께 일찍부터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연기력 뒤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연예계에 데뷔한 후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그녀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자연은 소속사의 압력에 의해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강제로 적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그녀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2009년 3월 7일 장자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나이 20살이었다. 배우로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고 그녀의 죽음은 곧바로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은 그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건에는 장자연이 유명 정치인, 기업인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연예계와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문제를 폭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로도 긴 시간 동안 진실 공방이 이어졌지만 많은 이들의 의문과 분노를 풀어주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미완의 사건으로 남아있다. 장자연의 죽음 이후 그녀의 시신은 화장되어 고향인 정읍에 있는 부모님의 묘소 근처에 뿌려졌다. 그녀의 죽음은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다시금 세상에 환기시켰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장자연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수 이창용이 자살하는 등 연예계에 연이어 기극적인 소식이 들려와 연예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도 했다. 비록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장자연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3위는 정다빈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배우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0년 4월 25일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난 정다빈은 2003년 만 3세라는 어린 나이에 베스킨라빈스 광고로 데뷔하며 대중들에게 아이스크림 소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 여러 작품에 출연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연예계 생활이 주는 압박감이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해 학교 생활과 연예 활동을 병행해야 했던 그녀에게 대중의 기대와 시선은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특히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 그녀에게 더욱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더욱이 같은 이름을 가진 선배 배우인 대정다빈이 비극적인 죽음 이후 소정다빈으로 불리며 그녀와 비교되는 일들도 많았다. 이런 비교와 부담감 속에서 정다빈은 점점 더 스스로를 억누르고 지쳐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다빈의 사망 소식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아직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나이였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죽음은 연예계의 어두운 영과 어린 나이에 연예 활동을 시작한 이들의 고충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이 비극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압박감과 어려움을 겪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정다빈의 인생은 짧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연기와 작품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비극적인 결말은 연예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적 압박과 격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향후 젊은 배우들의 활동과 그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발했다. 2위는 이은주. 이은주는 한국 영화계에서 떠오르는 별로 인정받았던 배우 중 한 명이었다. 그 당시 그녀의 연기 스타일은 신비롭고 차가운 도시적 분위기와 따뜻한 감성을 동시에 가진 독보적인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은주는 짧은 커리어와 함께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그러나 배우로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녀에게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은주는 2004년 영화에 출연하면서 연기 생활에 큰 변화를 맞았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재즈 가수 최가의 역을 맡아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노출 연기와 감정 표현에 도전했다. 극중 캐릭터에 깊이 몰입한 그녀는 활용 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특히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연기가 끝난 이후에도 캐릭터의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의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켰다. 좋은 글씨 촬영 중 수면 부족과 생활 패턴의 붕괴는 그녀의 정신과 신체를 지치게 만들었고 점차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녀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 내면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CF 촬영과 새로운 드라마 출연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은주의 비극적인 사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다시 돌아보며 그녀의 연기력을 재평가했다. 또한 이은주가 남긴 피아노 실력과 숨겨진 일화들도 재조명되었다. 특히 그녀는 어릴 때부터 피아니스트를 꿈꾸었던 만큼 여러 작품에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선보였으며 이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은주는 생전 단순한 스타가 아닌 깊이 있는 배우로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연기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하게 임하며 꿈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그러한 진정성이 있었기에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더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녀의 짧지만 찬란했던 연기 인생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남겼다. 이은주를 기억하며 그녀가 스크린에서 보여준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위는 최진실. 최진실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 하나다. 밝고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대중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연기력, 인성 그리고 인기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인물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토록 빛났던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남겼다. 2005년 그녀는 KBS 드라마 장밋빛 인생으로 성공적인 복귀를 이루며 다시 한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10월 2일 그녀는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최진실의 죽음 이후 연예계에서는 우울증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진실은 평소 밝은 성격과는 달리 매우 예민하고 섬세한 내면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대중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녀는 작은 비난에도 쉽게 상처를 받곤 했다. 이러한 성격은 그녀가 연예계에서 지속적으로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 주변 지인들은 그녀의 우울증이 심각한 줄 몰랐다고 말할 정도로 최진실은 겉으로는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결국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그녀의 자녀들인 최완이와 최준이는 방송을 통해 꾸준히 대중들과 소통하며 어머니의 존재를 추억하고 있다. 아들 최완이는 2020년 지플랫이라는 이름으로 가요계에 데뷔했고 딸 최준이도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이렇듯 그녀의 자녀들은 여전히 최진실의 흔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그녀의 사망 이후 연예계에서는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최진실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만큼 연예인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지원 체계가 점차 강화되었다. 또한 최진실은 생전에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관련 소송을 통해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이상으로 역대 가장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한 배우 10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숨겨져 있었고 그들의 안타까운 선택은 연예계와 사회에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과거에 괜히 학력 위조를 했다가 망신만 당한 연예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윤석화입니다. 1975년 데뷔하여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배우 윤석화. 그녀는 연극계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며 지금까지 견고하게 자신의 연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그녀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자신은 이화여대를 다니지 않았고 고해성사를 하기까지 30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부끄럽고 용서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윤석화는 1974년 이화여대 생활미술과에 입학해 75년 민중국 땅굴맛으로 무대에 선 뒤 연극의 매력에 빠져 자퇴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요. 윤석화는 이화여대에 입학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강을 했다는 사실도 추후에 밝혔습니다. 1974년 당시 해당 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고 도강까지 하며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으면 신입생 환영회에서 노래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음악평론가 2000년 씨의 눈에 띄었고 자신이 이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30년을 이어온 것인데요. 그녀가 고백을 했을 당시 문화계에서는 대대적으로 학력 위조와 관련한 스캔들이 연이어지면 윤석화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 철없이 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전 그녀의 행동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연극계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속으로 너희는 공부 못해서 드라마 센터 같은 곳에서 일하겠지. 그래도 나는 이 대 출신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모자라 취재온 기자가 이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후배라고 챙기고 심지어 동문 자격으로 이대 채플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위는 최화정입니다. 최화정 6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뱀파이어 같은 에너지와 함께 당차고 쾌활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채워다. 그러나 2007년 신정아 게이트를 시작으로 학력 검증이라는 후폭풍이 밀려들 당시 그녀 역시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진명여고, 레졸 앞에 선명여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화정은 1979년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던 과정에서 당시 친분이 있던 상명여대 교무처장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청강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화정은 오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재학 중인 것처럼 꾸미게 되었는데요. 실제 그녀는 그동안 본인이 상명대 출신이라 말하며 여러 책과 인터뷰에서도 상명대를 졸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명대 후배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동문 행사에도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기사가 터지고 그녀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죄송하다고, 저의 어리석음이 부끄럽고 저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오해해 주기를 바랐다고 눈물 섞인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 프로필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이 큰 과오였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 DJ 최화정의 멘트가 담긴 라디오 방송은 이 시간 내내 음악만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2위는 최수종입니다. 국내 사극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최수종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연예계 대표 애처가 이미지로 많은 대중들에게 호감과 선망의 대상인데요. 그렇다면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학력 위조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국의 대무역학과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서전 등에는 외대 학창 시절에 대해 써놓기도 하는 등 본인이 직접 외대 출신이라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자랑스런 외대 동문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강연까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니 매니저의 실수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대중들은 최수종의 변명에 많은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명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의 대무역학과에 합격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무역학과에 합격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매니저가 진짜 프로필에 올렸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수종은 외대를 마치고 콜로라도 대학교 덴버 캠퍼스 마케팅학과 3년 수료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그는 콜로라도 대학교가 아닌 콜로라도에 있는 포트모건 칼리지를 1년간 다녔지만 외대 문제는 가려져 조용히 있었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과연 그가 외대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해진 상황에서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최수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사람이 합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최수종은 모든 이력에서 왜곡된 학력을 지웠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며 대학 졸업장을 받아냈습니다. 1위는 장미희입니다. 정윤희, 유지인과 함께 1970년대를 대표하는 2세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인 장미희. 그녀는 특유의 고급스럽고 나른한 분위기와 카리스마로 많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1세대를 풍미한 배우이다 보니 많은 스캔들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심지어 학력 위조로 2번이나 대중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는데요. 데뷔 초 그녀는 협상여상을 졸업했으며 이후 이화여고 졸업 후 건국대 의상학과에 입학했다고 이야기했으나 거짓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잠잠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장충여고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호손대 교육학과 졸업, 명지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졸업한 학교는 협상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장미희가 졸업했다고 주장한 장충여고는 설립한 지 1년 만에 사라졌기 때문에 졸업생이 있을 수 없었고 동국대에는 입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왔다는 미국의 대학은 해외 귀인증 대학으로 대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당시 장미희는 명지전문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미희가 교수 임용 당시 명지대 교육대학원에서 받은 척을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장미희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첫 임용 시기인 1998년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후 재임용 당시에는 학력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논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드라마에 복귀하며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지만 별다른 사과 없이 꿋꿋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독보적인 분야에서 능력을 뽐낸다면 굳이 학력이 중요할까요? 어차피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자식의 명성을 이용해 개인적인 채무를 쌓고 연예인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가 많다는 사실에 개탄스럽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부모라는 직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책임한 부모를 만나 어려움을 겪은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가수 장윤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트로트 열풍에 빠뜨린 전설의 가수 장윤정. 당시 그녀는 누구보다 많은 행사를 소화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했으리라 예상되었지만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벌어들인 100억 원대의 재산은 모두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탕진되었고 심지어 10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사실이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장윤정은 부모님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은행을 방문하다가 비로소 자신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자신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가족이 관리했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수익은 남동생이 터무니없는 사업 확장을 위해 낭비하거나 어머니가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윤정은 결국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집까지 처분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직접 모셨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묻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문제는 지원이 끊기자 동생과 어머니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생은 방송 인터뷰에서 입을 열면 누나가 다치고 입을 닫으면 회사가 다친다며 어설픈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윤정에게 남편 도경환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둥, 그녀가 어머니를 미행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둥,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려 누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황당한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신빙성도 없었고 여론은 오히려 장윤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모자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장윤정은 결국 억대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그녀가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신한 딸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그녀의 어머니는 백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인에게 4억 원을 빌렸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간암 말기 진단으로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축복이지만 장윤정에게는 한때 가장 큰 시련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5위는 한고은입니다. 2018년 한고은과 관련된 인터뷰가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는 1980년 한고은의 부모의 요청으로 은행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받았고 그제야 부모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이민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서울 미아동에 있던 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고은은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고백하며 부모와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로 결혼식과 어머니의 장례식 때 단 2번 만났을 뿐 20년 넘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고은은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가족을 등한시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녀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부모와 완전히 독립해 한국으로 돌아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며 살았습니다. 데뷔 후에도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로 촬영장에서 협박을 받거나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일본산 미니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스프를 반씩 넣고 물을 여러 번 부어 양을 늘려 먹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타바스코 소스를 공짜라서 사용하며 버티던 이야기를 웃으며 남편에게 털어놓는 모습이 방송에 송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고은은 아버지와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친지를 통해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며 만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사람이 초래한 일로 인해 한고은이 억울하게 이미지 실추를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를 옹호하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무책임을 이겨낸 그녀의 삶을 안타까워했습니다. 4위는 조여정입니다. 조여정은 2018년 비투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14년 전 고향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여정 또한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채무 문제로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여파로 조여정의 부모님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여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피해자를 만나 수중에 있던 3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아버지였지만 단지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기에 대신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 한 것입니다. 한편 김혜수는 어머니와 얽힌 금전 문제로 더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에 몸담은 김혜수의 이름을 팔아 수년간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 빚을 딸에게 떠넘겼습니다. 2012년 김혜수는 자신의 전 재산인 170억 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머니 빚을 갚았다고 하니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김혜수는 지칠 대로 지쳐 어머니와 큰 갈등을 겪었고 모녀 관계를 단절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금전 문제는 201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김혜수의 명의를 이용해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다며 또다시 돈을 빌렸고, 피해자들은 김혜수의 이름을 믿고 돈을 내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김혜수는 더 이상 어머니의 빚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공식적으로 제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부모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녀는 반복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결국 모든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수는 어머니의 빚 문제로 너무 힘들어 연예계 은퇴까지 고민했지만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연인 유해진과의 결별에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교제를 극렬히 반대하며 음식을 거부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여정과 김혜수의 사례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줍니다. 3위는 차혜련입니다. 주상욱과의 결혼 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듯 보이는 차혜련도 과거 아버지로 인해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겪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차혜련은 무려 10여 년간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유명세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결국 2015년 그녀의 아버지는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차혜련은 과거부터 아버지의 빚을 계속 떠안아왔다고 고백하며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며 한 빚을 갚고 나면 또 다른 빚이 기다리고 있는 악순환 속에서 살았던 고통스러운 나날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차혜련이 19살 때 아버지의 부도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 이후 아버지와 왕래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왕래 없는 아버지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빚을 대신 변제해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 아버지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2위는 박보검입니다. 박보검은 어머니를 일찍 잃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되기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현재 유명 인사가 된 지금도 그의 삶은 여전히 논란과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보검은 평온한 사생활을 유지하려 하지만 기상천외한 소문에 자주 휘말리곤 합니다. 특히 송혜교와 송중기라는 황금 커플의 행복을 파괴한 제3자로 오해받은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보검의 현재 밝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1993년에 태어나 세 남매 중 막내로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보검이 4학년 때 어머니를 잃고 10살의 어린 나이에 큰 상실감과 허전함을 겪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곁에 없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깊은 그는 방송에서 어머니를 잃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2008년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위해 큰 빚을 지고 아들 이름으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당시 15세였던 박보검은 이 빚을 전혀 몰랐고 사업 실패로 빚이 8억 원 약 16억 돈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빚을 갚을 능력을 잃자 채권자들은 박보검을 찾아왔습니다. 신인 배우였던 그는 어떻게 해서도 그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였고 빚을 지게 된 사실조차 몰랐기에 법원은 박보검에게 3천만 원 약 5억 8,800만 동의 책임만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빚을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박보검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1위는 한소희입니다. 한소희는 마치 부유한 가정의 귀부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한소희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5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한소희는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가졌으며 심지어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해진 후에도 그녀는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는 2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빚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았습니다. 2024년 9월 한소희의 어머니는 2021년부터 울산, 원주 등 여러 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운영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한소희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4년 전 어머니의 빚 문제가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어머니가 한소희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8,500만 원을 사기친 혐의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소희는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게 되었습니다. 한소희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빚을 갚은 후 그녀는 어머니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를 대표하는 회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